이혼하자. 아들의 단호한 외침에 며느리가 주저앉고 말았어요.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기회?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고 내 통장까지 훔치려 했는데 무슨 기회야. 당장 짐 싸서 나가.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울먹이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좋아, 나갈게. 근데 위자료는 받고. 이 증거들로 법원에 가면 위자료는커녕 내가 사기죄로 감방에 가야 할걸?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입니다. 평생을 칼국수 한 그릇으로 버텨오며 아들 하나 키워낸 평범한 엄마입니다. 지금은 부천에서 살다가 일산으로 이사 온 지 1년 정도 되었네요. 저는 아들 태연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과는 태연이가 6살 때 사별했어요. 그때부터 부천에서 작은 칼국수집을 하면서 아들 하나 키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죠.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태연이가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그 말을 지키려고 그랬는지 제 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소프트웨어 회사에 취직했다가 2년 전부터는 일산에서 자기만의 IT 개발 회사를 차렸죠. 혼자 고생하면서 키운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연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다인이라는 여자를 소개한다고 했죠. 처음 며느리 다인이를 만났을 때가 기억나네요. 단정하고 예쁜 모습에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는 똑똑한 며느리감이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꼭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그때 며느리 다인이가 했던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들도 좋은 짝을 만났구나 싶어서 결혼을 서둘러 승낙했고 결혼식도 치르고 태연이가 일산에서 새 아파트도 장만했어요. 어머니 이제 부천에서 일 그만두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식당 일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아들의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젊은 부부의 새 살림에 제가 끼어드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손맛이 그리워서 밥 먹으러 자주 찾아뵀잖아요. 그렇게 저는 30년 넘게 운영하던 부천의 칼국수집을 정리하고 일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잘해줬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어머님이 전에 알려주신 대로 육수 내볼게요. 아침마다 부엌을 도맡아 했고 주말이면 같이 시장도 보러 다녔죠. 하지만 그건 다 겉모습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태연이가 출근하고 나면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거든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행주질은 이쪽으로 해야 물기가 안 남아요. 아니, 어머님, 그 양념통은 거기가 아니라 여기 놓으셔야. 매일 조금씩 제가 하는 일에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깔끔한가 보다 했는데 점점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됐죠. 태연이 앞에선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요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님 손맛 배우느라 열심히 연습했어요. 태연이가 있을 땐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다가 태연이가 나가면 달라졌어요. 어머님, 그냥 거실에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꾸 주방에 들어오시면 방해돼요. 요즘은 주방도 다 달라졌다고요. 한숨도 자주 쉬었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들리게. 마치 제가 귀찮은 짐이라도 된 것처럼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TV 보고 있으면 갑자기 재택근무한다며 노트북을 거실에 펴고 저를 쫓아내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이면 일부러 블루투스 스피커로 시끄럽게 음악을 틀었어요. 어머님, 이 시간에는 제가 화상회의가 있어서 방에 계시면 안 될까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이 집에서 귀찮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하루는 제가 손칼국수 반죽을 하려고 했어요. 평생 해온 일인데 며느리가 막았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할게요. 어머님이 하시면 밀가루 가루가 너무 날려서 우리 집이 옛날 식당 같아 보여요. 마치 제가 뭔가 더러운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죠. 태연이한테 말할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회사도 잘 되고 며느리도 태연이 앞에선 늘 웃는 얼굴이었으니까요. 내가 참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며느리의 진짜 모습은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할 거였다는 걸.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본 모습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제가 30년 넘게 써온 주방 도구들을 어느 날 갑자기 다 버린 일이었어요. 어머님, 이런 낡은 도구들은 이제 버려야겠어요. 다음 주에 홈퍼니싱 전문가 친구가 오기로 했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주방이 너무 구식으로 보여요. 다인아, 이건 내가 처음 가게 열 때부터 쓰던 거라. 어머님, 요즘은 스테인리스나 실리콘 도구를 써야죠. 이런 나무 도구는 비위생적이에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쓰레기처럼 치워버리더라고요. 제가 평생 애지중지하던 도마며 국자며 특히 결혼할 때 시어머님이 주신 녹그릇 세트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인아, 이건 내가 결혼할 때. 아이고, 어머님, 그런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이제는 좀 모던하게 살아야죠. 구식이라고 놀림받으면 안 되죠. 며느리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자르고는 비싼 수입 주방용품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제 추억이 담긴 도구들은 모두 버리고 차가운 스테인리스만 가득. 마치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 같았죠. 그러다 윤이라는 친구가 자주 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둘이 있을 때면 저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어요. 한 번은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이런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야, 그 발렌시아가 신상 봤어? 응, 한정판이래. 에이, 너네 시어머님한테 달라고 하면 되잖아. 어차피 식당 30년 했다며? 돈 좀 있을 텐데.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맞아. 근데 그 돈을 자기가 쓰겠다고 꽁꽁 싸매고 있잖아. 어휴, 진짜 속 터져. 이 집에서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생활비도 조금밖에 안 내고. 그릇을 닦던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매달 생활비로 150만 원씩 주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날 밤이었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님이 오늘도 내 앞에서 예전 식당 자랑하시면서 돈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언제 돈을 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제가 귀가 막혀서 해명하려고 했더니 여보, 당신은 누구 말을 믿을 거예요? 나도 이제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하기 싫어. 태연이는 며느리의 눈물에 넘어가 저를 나무랐어요. 어머니, 제가 돈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다인이한테 왜 그러세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치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의 사치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명품 쇼핑몰 VIP라며 자랑하고 다니더니 급기야 자기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매주 브런치 모임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 친구들이랑 브런치 할 거예요. 음식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아, 그리고 모임 끝날 때까지 방에 계시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계시면 인스타 찍기가 좀. 마치 제가 이 집의 가정부라도 된 것처럼 부려먹고는 정작 손님들이 오면 창피하다며 치워버리려 했어요.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주고도 제 방에 처박혀 있어야 했죠. 방 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수다. 문득 제 청춘이 생각났어요. 남편 여의고 혼자 칼국수집 하면서 손이 트고 갈라져도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악착같이 살았던 날들. 근데 이제는 제 아들의 집에서조차 숨어 지내야 하다니.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증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네. 마진콜이 들어왔다고요? 아, 네, 곧 처리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가 태연이 모르게 주식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을 본 거예요. 신용거래까지 했다가 계좌가 마이너스가 됐다나. 그러더니 며칠 뒤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태연 씨가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어머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거짓말이었어요. 태연이 회사는 잘 되고 있었거든요. 다인아, 그런데 얼마 전에 명품백은 아, 그건 제가 모아둔 돈으로 산 거예요. 어머님은 자꾸 제 소비를 감시하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 또다시 친구와의 통화가 들려왔어요. 윤희야, 나 진짜 미치겠어. 시어머님한테 돈 좀 빌리려고 했더니 무슨 명품백 타령이야. 늙은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뭘 하시게. 나 주면 되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는 완전히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말에 요양원 몇 군데 가보려고. 돈도 안 주실 거면 요양원에 가셔야지 뭐. 어머, 너 진짜 대단하다. 근데 시어머님이 안 간다고 하면 어쩌려고. 태연 오빠한테 있어서. 내가 태연 오빠 앞에서 눈물 좀 보이면 돼. 여보, 나도 어머님이 편하셨으면 해서. 나 며느리 노릇 2년이나 했잖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늙은이 한 명 때문에 내 청춘 다 바칠 순 없지. 두 사람은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제 인생이, 제 노후가 그들에겐 웃음거리였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잠도 못 잤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어떻게 나한테. 태연이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도 없이 말하면 또 며느리 편만 들지 않을까.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요양원에 가게 되는 건 아닐까. 밤새 뒤척이다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가 움직여야 할 때라고. 다음 날부터 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친구 윤희와 통화할 때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고 모욕할 때마다 전부요. 신용카드 내역도 몰래 확인했어요. 태연이 모르게 한 주식 투자 내역, 신용거래 기록, 마진콜 받은 증거까지. 그러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브런치 모임을 하는 날이었는데 어머님,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 주세요. 제가 유튜브 촬영이 있어서요. 또 저를 방으로 쫓아내려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일부러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녹음기를 켰거든요. 야, 진짜 신기하다. 너네 시어머님은 진짜 순종적이네. 그럼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처음엔 되게 당당하고 고집셌거든. 근데 이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며느리한테 꼼짝 못하는 시어머니라니 웃기지 않아. 근데 요양원은 진짜 보내려고. 당연하지. 나 진짜 이제 못 참아. 주식도 말아먹었는데 돈도 더 뜯어내기 힘들어졌고.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어차피 나이도 많으신데 뭐. 곧 치매 걸리실 텐데 그때 되면 어차피 가셔야 할 거 아냐? 좀 당겨서 보내면 되지.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온 인생인데 한낱 며느리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가 스스로 덫에 걸린 날이 왔어요. 친구와 통화하는데 실수로 스피커폰이 켜진 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어머님 통장에서 돈 좀 빼서 주식 손실금 메우려고 하는데. 너 미쳤어? 그건 좀. 에이, 괜찮아. 내가 태연 오빠 도장 숨겨둔 거 있거든. 어차피 곧 요양원 보낼 거 좀 써도 되지 않을까? 그 순간 주방에서 그릇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어요. 태연이가 일찍 퇴근해서 들어온 걸 며느리는 몰랐던 거였죠. 지금 뭐라고 했어? 당황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이건 그냥 농담이야. 친구랑 하는. 도장은 내 도장 어떻게 했어? 아니 그게. 그때였어요. 제가 준비했던 모든 증거를 내보일 때가 왔다는 걸 직감했죠.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 저를 무시하던 말들, 주식 투자 이야기까지. 어머니. 이게 무슨.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거죠.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인아, 나는 내가 우리 태연이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랐다. 그래서 다 참았어.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 순간 거실은 숨막히는 정막에 휩싸였어요. 아들 태연이는 방금 들은 녹음 내용에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저와 태연이를 번갈아 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이건 다 오해예요. 어머님이 나를 미워해서.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있었으니까요. 다인아, 이게 오해일 수 있니? 내가 친구랑 통화하면서 나를 늙은이라고 부르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니. 거기다 우리 태연이 도장까지 훔쳐서. 아니에요. 그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더듬는 며느리를 보며 아들이 서서히 정신을 차렸어요. 여보, 당신 정말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야? 여보,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 제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주식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마진콜 받은 증거까지. 태연아, 이것 좀 봐라. 다인이가 내 모르게 주식 투자했더구나. 그리고 이건 내가 생활비라고 준 돈으로 산 명품 영수증이야. 태연이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표정이 굳어졌어요. 주식 투자 내역, 신용거래, 마진콜.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어머니, 이게 다 사실입니까? 그래. 엄마가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니?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발버둥을 쳤어요. 여보, 당신은 누구 말을 믿을 거예요? 당신 아내의 말을 믿어야지 왜? 그때였어요. 제가 마지막 증거를 보여줬죠.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틀었어요. 지난주 며느리가 친구들과 브런치 모임을 하던 날 몰래 찍은 거였어요. 아휴, 진짜 못 봐주겠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나는 그냥 가정부처럼 부려먹기만 하지. 그래도 생활비 받아내서 이렇게 놀 수 있잖아. 맞아. 곧 요양원에 들어가실 텐데 뭐. 그때까지만 참자. 동영상이 끝나자 태연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여보, 당신, 우리 어머니를.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누가 누구한테 스트레스를 줬다는 거야? 태연이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어머니가 얼마나 당신한테 잘해주셨어?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생활비까지 주시고. 근데 당신은 며느리는 계속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거였죠. 이혼하자. 태연이의 단호한 한마디에 며느리가 주저앉고 말았어요.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기회?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고 내 도장까지 훔치려고 했는데 무슨 기회야? 당장 짐 싸서 나가. 그제야 며느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울먹이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죠. 그래, 나갈게. 근데 위자료는 받고. 하, 태연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이 증거들로 법원에 가면 위자료는커녕 내가 사기죄로 감방에 가야 할걸?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며느리는 마지막 체면마저 잃고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이렇게 날 내쫓을 거야?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한 게 얼마나. 며느리 노릇? 아니, 가정부 취급하면서 돈이나 뜯어내려고 한 게 며느리 노릇이야?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더는 참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다인아,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사기꾼이었어. 우리 태연이 인생에서 사라져줘. 그렇게 며느리는 초라하게 이 집을 나갔어요. 한때 도도하게 늘어놓던 명품 가방도 자랑하던 옷들도 하나 못 가져가고. 그날 밤 태연이가 제 방을 찾아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알아보지 못해서. 아니라 우리 아들. 내가 이렇게 엄마 편을 들어줘서 고맙다. 드디어 제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나가고 난 뒤 태연이는 매일 제게 미안하다고 했죠.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요? 아니라 우리 아들.
결국 진실을 알아봐 준 게 어미로선 더없이 고맙다. 얼마 전에는 태연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다시 장사하실래요? 제가 일산에 좋은 자리가 있는데 이번엔 제가 어머님 가게 인테리어도 해드리고 싶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이제는 제가 어머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드릴게요. 결국 저는 다시 장사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칼국수뿐만 아니라 제가 잘하는 한식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식당이에요. 태연이가 인테리어도 예쁘게 해주고 온라인 마케팅도 도와줬죠. 엄마가 끓이는 된장찌개가 최고예요.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맛보셔야죠. 이제는 제 음식을 먹으러 오시는 단골 손님들도 생겼어요. 주말이면 태연이가 와서 서빙도 도와주고 손님들이 우리 모자를 보면서 부러워하세요. 아들이 저렇게 어머니를 위해 주다니 참 복 받으셨네요. 전화위복이라고 할까요? 오히려 다인이 덕분에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 아들과도 더 가까워졌으니까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엔 진실이 밝혀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자식 간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요. 오늘도 제 식당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네요. 주방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이제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시련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단단해진 우리 모자지간이 됐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연 보내주신 어머니께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